실적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실적 잘 나오는 업종, 방산주,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화장품주, 화장품,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조선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선주들도 요즘에 그 실적이 좀 잘 나오죠. 근데 전선주도 약간 지금 반도체와 함께 AI 기대감으로 성장한 섹터라,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새로운 준비로 이게 더 갈지 그 다음에 좀 거품이 돼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위치에서 전선주를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 거품론이 이제 반도체를 흔들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전선주 쪽으로의 차익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준비 차원에서 전선주는 지금은 좀 거시기 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과거에 다른 전선주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었으니까 그죠? 뭐 굳이 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행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뭐 지금도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도 잘 되고 그런 내용들은 뭐 동일하지만 과연 주가가 반영이 안 됐고 덜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니야, 방산주도 뭐 좋은 내용은 맞지만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담고 갈 만한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주들은 제가 4월 달에 뭐 겁나게 밀었었던 테마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많은 수익을 냈었고, 우리 정연분들의 4월 달 수익의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주를 돌려가면서 많은 수익을 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화장품주도 뭐 여전히 뭐 분위기는 좋고 뭐 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뭔가 이제 그 조선주와 화장품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의 캐파가 저는 화장품보다는 조선주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화장품은 또 이제 분위기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주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뭐 실적이나 기업 내용이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이제 APR인데 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은 APR인데 요것도 이제 뭐 충분히 맞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이제 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조선주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 조선주가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요거를 볼게요. 그리고 조선주는 제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강조를 좀 드리는 섹터가 맞고 뭔가 더 대단한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개별 종목마다는 뭐 내용들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이제 뭐 그 군함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방산주 성격의 그 수주를 이번에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좀 얻어오는 뭐 그런 호재들이 더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주를 볼까요? 자, 집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조선주가 좋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실적주 얘기를 했으니까 좀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실적에 대하여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가장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정보들,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K조선주 아니면 이제 뭐 조선주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뭐 실적, 그 다음에 뭐 일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딸려옵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주가에 반영이 잘 되고 있고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요. 2021년도에 힘들었죠. 그 전에는 더 힘들었죠. 2022년도에도 적자 폭이 회복이 안 됐죠. 근데 2023년도에 들어서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죠? 실적이 워낙 잘 나오던 종목이 뭐 계속 잘 나오는 거랑 적자 폭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이 되는 거는 내용과 캐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신을 차게 하면 그 다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24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도 흑자 전환이 훌륭했지만 그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여태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은 92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은 충분히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어떤 기업이더라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볼까요? 이 종목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죠? 2021년도에 영업이익, 2022년도에 영업이익, 2023년도에 영업이익, 실적 개선폭이 눈에 띄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상 차트로 긴 추이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25,000원을 하던 게 25만 원을 넘어서 35만 원 위쪽까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주가에 반영이 덜 됐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편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다시 한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실적이 개선된 폭은 더 격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반영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긴 했지만 과거 고점 대비 아니면 횡보했었던 바닥 대비해서 과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은 저는 1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내용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뭐 펀더멘털 그다음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는데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저는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반영은 좀 되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금 상승 추이를 보여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탄력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폭이 계속해서 나아진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재료라던가 즉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재료잖아요. 재료가 더해진다라던가 이런 이벤트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죠. 여기서 이제 주가에 더 반영이 되려고 하면은 실적의 추가 상승 혹은 좀 굵직한 재료,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지금 뭐 일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3대 조선 기업이면은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요 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기업 다 지금 3년치 일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적어도 급격하게 빠질 우려는 없다라는 거죠. 혹은 뭐 이제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전반적인 추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일감들이 많기 때문에 막 되게 좀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적 일감을 쌓아가고 있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도 일감을 좀 쌓아놓는 상황이 됐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적자폭을 벗어나지 못했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감을 쌓아놓고 그 더해지는 일감에 쌓여있는 일감에 더 새로운 수주를 더하려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런 수주들을 뒤에다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을 처리하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음 계약을 이제 처리하면서 또 이제 인도하면서 돈 받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될 텐데 뒤에 있는 일감들이 그러니까 돈이 되는 수주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거리들이 이제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요즘에 조선이 이제 그 좋은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대기업 측면에서 크게 리스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악재 요소로 크게 작용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이제 실적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요쪽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뭐 쉽게 올 부분들은 아니겠죠. 아니면 이제 그좀 약간 유치한 건데 그 점유율 자체를 가지고 중국이랑 막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제 조선 기업 안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탑 그 국가들인데 약간 지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은 약간 좀 싼마이로 그러니까 양으로 이제 좀 찍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높은 질로 이제 좀 갖다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돈이 되는 수준만 땡겨오고 있고 근데 중국에서는 뭐 거기에서 이제 튕겨나간 거를 싼마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나오는 이제 수주 점유율이 뭐 중국이 잠깐 뛰어넘었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뭐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부분들만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뭐 그냥 아무 수주나 다 끌어다 가는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수주들을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그 수주들의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굵직한 재료 제가 이제 조선주들이 한번 단기적으로도 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조선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배를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은 물론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또 펌핑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조선가가 그만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니까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줄질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소비 그다음에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글로벌 지금 뭐 지구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뭐 계속 트렌드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배들의 이제 교체 주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 뭐 이제 좀 제가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만약에 배가 이제 뭐 탄소 배출 어느 정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운행할 수 없고 뭐 제한을 좀 두고 뭐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니즈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그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수주를 때리는데 최적화된 기업들이에요. 중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월등히 기술력이 높고 그런 친환경 분야, 그 다음에 뭔가 좀 기술력이 더 들어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실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조선가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08년도 전까지가 이 조선 사이클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08년도가 이제 되는 뭐 직전까지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돼서 상승률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조선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역대 최고치인 신조선가를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비와 수요가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신조선가 가격이랑 지금이랑 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게 뭐 이거를 절대적인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단순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의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고 다른 섹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그런 이제 좀 뭐 개인들한테도 그렇고 심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안정감을 주고 뭔가 좀 확신을 주는 멘트들. 근데 이제 신조선가를 이제 만약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조선주 신조선가가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거를 반응을 안 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신조선가가 이제 새로운 역대 최고치를 뚫었습니다라는 뉴스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모멘텀을 계기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실적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굵직한 재료와 시장에서 열광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는 내용, 즉 재료에 대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추이를 봤었을 때 충분히 신조선가의 최고가 탈환이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제 신조선가는 탈환이 됩니다라고 뭐 설득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뉴스가 이제 좀 굵어졌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예민하고
더 강력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이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천주를 또 새롭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따져봤었을 때 지금도 조선주를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또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을 2024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었고, 동시에 우리 정의원분들이랑도 매매를 했어요.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서 많은 수익과 큰 수익을 저랑 저희 회원분들께는 안겨주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을 완벽하게 역행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던 건 마찬가지였는데, 증시가 흔들리고 뭐 이런저런 뭐 이제 뭐 증시의 뉴스, 급락 유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와 그 다음에 모멘텀 본질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라던가 기관 수급들 이런 것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제시드리면서도 뭐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눈꽃만큼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날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빨간불은 일단은 기분 좋게 좀 들어와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오늘 1.5%를 올라간 걸 가지고 만족을 할 게 맞냐라고 봤었을 때는 뭐 여전히 뭐 공간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주봉상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볼까요?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때려 맞았고요. 힘든 조선주들이 힘든 시기에 때려 맞았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재무제표적으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주들이 엄청 막 들어왔는데 실적이 적자를 극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조선주들이 수주를 막 엄청나게 끌고 온 거는 오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의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를 때리면은 우리 만들어 놓은 배 있어, 이거 줄게, 돈 줘, 이렇게 해서 매출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들어오면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텀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가의 반응이 나온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땡겨가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서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하고 여전히 또 좋은 액션들과 좋은 그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그 중에서 덜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와 수주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매출액의 이제 규모 전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이 종목이 10,000원 안짝에서 이제 막 10,000원을 간 넘어가긴 했는데 10,000원 안짝에서 움직일 만한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도 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보통 조선주들은 웬만하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오션이 이 두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 측면, 그러니까 주가에 좀 덜 올라간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제 하나오션이 좀 같이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밸런스와 이것저것 이목저목을 따졌었을 때는 저는 변함없이 삼성중공업을 1순위 원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회 삼아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리 개인의 그 심리들을 알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지만 막상 주가가 내려가고 음봉이 막 며칠 나온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사고 싶어 해요. 그거를 기회로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낮은 가격에서 음봉 매수할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오늘 뭐 내일 당장이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좀 찔러 나봐요. 그래서 내 시야 안에 계속 두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계속 사고 싶은 느낌들이 날 것이고 그런 심리들이 이제 나오실 것이고 음봉으로 내려갈 때는 그때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들이 반응을 하면은 또 그쪽에 막 팔랑기가 또 이제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이거를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몇 주라도 가지고 있어서 내 포트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거 내려오고 있네. 그때 이제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리마인드가 되면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추가 매수라던가 좀 전략적인 분할 매수 이런 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좀 내리까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심리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듣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설득을 뭐 당하셨거나 납득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찔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분위기와 흐름 보면서 음봉에서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음봉에서 좀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추이는 멀리 월봉 차트를 보면서 굵직하고 멀리 보는 그런 투자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오늘 1,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목이 세 자리의 상승률을 수익률을 지금 시점에서부터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은 2만원, 21,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월봉상 차트를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기업 내용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져가는 과정 안에서 뭐 분할 매도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여전히 멀리 보고 뭐 중간중간에 일봉이 흐트러지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묵직하게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하면서 가져갈 매력과 내용과 모멘텀들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열심히 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납득이 되시고 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보시고 파보시고 저는 기술적인 위치도 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실제 좋은 결과치들을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으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져가고 준비를 해보셔도 저는 훌륭하겠다, 충분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